커버드콜 전략 및 국내 ETF 투자 분석 보고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이란 무엇이고 어떤 투자자들이 고려해볼 만한가요? 커버드콜 전략은 특정 시장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거나 투자 위험을 일부 줄이고 싶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 투자 기법입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 실행 방법, 그리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은 주식이나 선물 같은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한 상태에서 그 기초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콜옵션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콜옵션을 팔면서 투자자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자산 가격이 미래에 크게 오를 경우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보통 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조금씩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효과적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횡보장에서는 매도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만료될 가능성이 커서 투자자는 받은 옵션 프리미엄 전체를 추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받은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커버드콜 전략을 실행하려면 먼저 기초자산을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 100주를 샀다면 동시에 이 주식 100주를 대상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파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손익분기점은 기초자산 매수 가격에서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뺀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사고 이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서 주당 500원의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손익분기점은 주당 9,500원이 됩니다. 즉 주가가 9,500원까지 떨어져도 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죠. 최대 이익은 콜옵션 행사 가격에서 기초자산 매수 가격을 뺀 금액에다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최대 손실은 기초자산 가격이 0원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 기초자산 매수 가격에서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뺀 금액이 됩니다. 다양한 시장 상황, 예를 들어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 등에서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성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횡보장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콜옵션 행사가 아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매도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 받은 프리미엄 전체를 이익으로 얻게 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상승 이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지만 행사가를 넘으면 추가 상승 이익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급등장에서는 행사가 이상의 주가 상승분은 얻지 못하고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만 얻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받은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주가가 프리미엄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급락장에서는 프리미엄만으로 주가 하락을 막기 어려워 상당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적당히 움직일 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커버드콜 전략의 가장 큰 매력은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배당금 외에도 콜옵션을 팔아서 정기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수입은 특히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금 오를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일종의 완충 장치를 제공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확보한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다소 낮추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버드콜 전략의 단점이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버드콜 전략의 가장 명확한 단점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 이상으로 아무리 많이 올라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행사가 더하기 받은 프리미엄 수준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이런 상승 제한, 강세장에서 기초자산만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만듭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방어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받은 옵션 프리미엄은 주가 하락분을 일부 상쇄할 뿐 하락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프리미엄으로 받은 금액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한 원금 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ETF를 통해 투자할 경우
ETF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와 매도하는 콜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른 미스매칭 전략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에서 ATM, 즉 등가격 콜옵션과 OTM, 외가격 콜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커버드콜 전략에서 어떤 종류의 콜옵션을 파느냐는 전략의 수익 구조와 위험 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로 등가격, 즉 ATM 콜옵션과 외가격, OTM 콜옵션이 활용되는데요. ATM 콜옵션은 옵션의 행사가가 현재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OTM 콜옵션보다 옵션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이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기초자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횡보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하며 더 높은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OTM 콜옵션은 옵션의 행사가가 현재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ATM 콜옵션보다 옵션 프리미엄은 낮지만 대신 기초자산 가격이 현재가에서 행사가까지 오르는 동안에는 그 상승분을 투자자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하며 커버드콜의 단점인 제한된 상승 잠재력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시도로 활용됩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수익률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얻는 옵션 프리미엄을 주된 수익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형 ETF보다 높은 수준의 분배율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콜옵션 매도로 인해 수익의 상방이 제한되어 시장 상승폭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내릴 때는 받은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줄지만 하락폭이 프리미엄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횡보장에서 가장 유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요인으로는 기초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 옵션 프리미엄의 변동, ETF의 총보수, 그리고 각 ETF마다 다른 운용 전략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도 장기적으로 순자산 가치, 즉 NAV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 특히 월배당의 경우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지급되나요? 커버드콜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 특히 월배당의 주된 원천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 얻는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기초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분배금은 투자 원금에 대한 고정된 이자율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ETF의 순자산 가치, 즉 NAV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나 주당 일정 금액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ETF의 NAV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면 같은 분배율이라도 실제 투자자가 받는 분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NAV가 줄면 분배율이 그대로여도 분배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TF 상품명에 적힌 연간 목표 분배율은 운용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일 뿐 약속된 지급률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커버드콜 ETF 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절세 방안을 아는 것은 실제 투자 수익률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됩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주요 재원인 옵션 프리미엄 수익의 과세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절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옵션을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 부분은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ETF의 투자에 발생한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 중반까지 순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저금리 환경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월 꾸준한 분배금을 받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선호에 맞춰 대부분의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는 월배당 형태로 설계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도 코스피 200 같은 국내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대표 지수, 미국 배당 성장주, 특정 테마, 채권, 원자재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운용 전략 면에서도 전통적인 ATM 콜옵션 매도 외에 OTM 콜옵션을 활용하거나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등 이른바 2세대 커버드콜 또는 업그레이드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들이 등장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시장 전망에 따라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모든 투자자에게 딱 맞는 단 하나의 커버드콜 ETF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재정 상황, 투자 목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라 가장 좋은 상품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퇴자나 은퇴 준비자에게는 커버드콜 ETF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ETF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이 합리적인지, 과거 분배금 지급 이력이 안정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젊은 투자자에게는 커버드콜 전략이 기초자산의 상승 잠재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기초자산의 종류와 특성, 옵션 전략의 세부 내용, 총보수, 과거 성과 및 NAV 추이, 운용사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에 최종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버드콜 ETF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커버드콜 ETF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예를 들어 높은 월배당 수입인지, 자본 성장도 일부 포함된 인컴인지 등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셋째, 투자하려는 ETF의 기초자산, 구체적인 옵션 전략, 총보수율, 그리고 과거 성과, 특히 NAV 변동 추이와 분배금 지급 이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ETF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분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분배금의 주된 재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금 영향을 고려하고 절세 방안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투자 추천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나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상품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과 ETF 투자에 대해 총정리해 주시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커버드콜 전략 및 이를 활용한 ETF는 특정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변동성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투자 수단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일정 부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의 상승 잠재력을 제한하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손실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ETF 상품의 경우 운용 전략이 복잡하고 총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제시된 목표 분배율은 보장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NAV가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분배율뿐만 아니라 총수익률 관점에서 상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을 명확히 하고 상품 구조를 철저히 이해하며 시장 전망을 고려하고 분산 투자 관점을 활용하며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